여러분, 최근에 고속버스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터미널, 직원들도 도망쳤습니다. 한 달 매출이 단돈 83만 원이었거든요. 38년을 버틴 터미널이 그렇게 문을 닫았고 지금 전국 161곳이 똑같은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건 버스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게 타온 KTX 표값 뒤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터미널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끊긴 버스가 결국 부모님이 병원 가실 때 타시던 그 버스니까요. 한 달 매출 83만 원, 정확히는 83만 6,336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식당 하루 매출이 아니라 38년 동안 서울의 한쪽을 지켜온 상봉터미널의 마지막 한 달 전체 수입이었습니다. 1985년에 문을 열고 명절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그곳이 2023년 11월 31일에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83만 원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이 하루에 버는 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한 달 내내 터미널 전체가 벌었다는 겁니다. 폐업 직전 하루 평균 이용객은 단 26명이었습니다. 그 넓은 대합실에 하루 종일 26명. 직원들이 먼저 떠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봉터미널 한 곳이 운이 나빴던 거 아니야? 그런데 숫자를 보면 그렇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전국 버스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지금은 283곳으로 줄었습니다. 6년 사이에 43곳이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남아있는 283곳 가운데 161곳이,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곳이 하루 이용객 500명도 안 되는 폐업 위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게 시골 작은 터미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구 90만이 넘는 대도시 성남에서도 유일한 종합터미널이 2023년에 한 번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 다시 열긴 했지만 이용객은 하루 6,700명에서 3,500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표를 끊던 곳들이 이렇게 하나둘 유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게 버스가 낡거나 사람들이 변덕을 부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명절이면 표 한 장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이 거대한 산업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계를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0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됩니다. 그 전까지 꼬박 15시간 걸리던 길이 단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고속버스는 곧 전국을 잇는 동맥이 됐습니다. 명절이면 터미널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표 한 장 구하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고속버스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든든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2004년 KTX, 2016년 SRT가 차례로 개통하면서 빠른 철도가 버스가 나르던 사람들을 조금씩 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 해 3,240만 명이 타던 고속버스는 어느새 2,180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전국을 잇던 동맥이 한 칸 한 칸 유령 노선으로 바뀌어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코로나,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말입니다. 철도는 코로나 이전의 99.7%까지 거의 완전히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는 70%에서 멈춰섰습니다. 같은 충격을 맞았는데 한쪽은 일어섰고 한쪽은 주저앉은 겁니다. 왜 유독 고속버스만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KTX가 더 빨라서?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 그 안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 지금부터가 진짜 범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표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무려 2011년 12월 이후로 14년째 단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쯤 바뀌는 시간입니다. 같은 14년 동안 우리 주변 물가는 어땠을까요? 장바구니 물가가 27% 오를 때 KTX 표값은 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128% 뛰는 동안에도, 전기요금이 182% 치솟는 동안에도 KTX 표값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다른 시계는 다 가는데
KTX 요금만 멈춘 시계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서 고속버스 요금은 21%, 비행기 요금은 23% 올랐다는 겁니다. 버스는 야금야금 올랐는데 KTX만 묶여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에서 부산, 버스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KTX로 가면 2시간 30분입니다. 시간은 버스가 1.5배 더 걸리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 표값과 KTX 표값 차이는 10,000원 안팎으로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시간도 느린데 가격 메리트마저 사라진 겁니다. 손님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적자가 났을 때 두 선수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고속버스 회사는 노선에서 적자가 나면 그냥 폐업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누적 부채가 22조 원,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11억 원을 안고도 적자가 나면 국가가 뒤에서 떠받쳐줍니다. 한 선수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다른 선수는 국가가 등을 떠밀어주는 운동장. 이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만의 사정인가 싶어 해외를 봤습니다. 우리 KTX 요금을 100이라고 치면 일본 신칸센은 148, 프랑스 TGV는 234, 독일 ICE는 305입니다. 한국 고속철 요금이 해외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인 거죠. 누군가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그 싼 표값을 떠받치는 구조가 옆에 있던 버스 산업의 등을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요금만이 범인이라면 차라리 단순한데 그 밑에는 더 근본적인 두 개의 층이 깔려 있거든요. 첫 번째 층은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버스를 탈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003 영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요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갈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었죠. 친척도 지인도 하나둘 떠나고 명절에도 내려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집이 늘면서 다 같이 버스 타고 어디 가던 풍경 자체가 옅어졌습니다. 버스가 비싸서 안 타는 게 아니라 갈 곳과 갈 사람이 함께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 층은 버스를 모는 사람입니다. 타는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속버스 기사의 평균 나이는 51.3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이 43.8세인 걸 생각하면 한참 더 나이 든 분들이 핸들을 잡고 계신 셈이죠. 젊은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계신 분들은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2034년부터는 버스를 몰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탈 사람도 줄고 모는 사람도 줄고 두 층이 맞물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방아쇠였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회사는 버스를 줄였습니다. 예전엔 30분에 한 대씩 오던 노선이 3시간에 한 대로 벌어졌죠. 그런데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버스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러니 손님은 더 빠지고 그러면 또 한 대를 더 줄입니다. 줄이니까 안 타고 안 타니까 또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가장 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닿습니다. 버스가 끊긴 일부 농촌에선 병원 한 번 가는데 택시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나가는 데만 택시비로 수만 원이 든다고 하죠. 누군가에겐 표값 몇천 원 차이지만 누군가에겐 버스 한 대가 끊기느냐 마느냐가 곧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구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래도 난 KTX 타니까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부모님이 병원 가실 때 타시던 그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깁니다. KTX가 서는 큰 역은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그 역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동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지막 한 구간을 이어주던 게 바로 버스였습니다. 실핏줄이 끊기면 손끝부터 괴사하듯 돈이 안 되는 변두리 노선부터 하나씩 끊깁니다. 그러니 이건 시골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구서가 우리 지갑으로도 돌아옵니다. 정부는 버스가 망하게 둘 수 없으니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데요. 전국 버스에 들어간 재정지원금이 2019년 2조 원에서 2024년 4조 1천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스를 타는 승객은 같은 기간 오히려 12.6% 줄었습니다. 돈은 2배로 쏟아붓는데 타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 밑빛 빠진 독을 결국 우리 세금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당장 서울 시내버스 한 곳에만 적자를 메우는데 1년에 8,900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다가는 끊기는 노선은 노선대로 늘고 세금은 세금대로 세워나갑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기만 해선 안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돈이 안 돼도 끊으면 안 되는 길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노선법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멈춰있던 고속버스 요금도 평균 12.1%씩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처럼 버스는 가격으로, 철도는 속도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균형만 맞춰줘도 무너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83만 원짜리 유령 터미널은 버스가 낡아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4년째 묶인 KTX 요금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소멸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내 고향 버스로, 부모님의 병원길로,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아직 그 버스가 다니고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